예,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동저당이에요. 예, 공동저당 좀 글씨가 흐린데요. 공동저당은요, 우리 저당권 일반 저당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만 좀 비교해 보세요. 근저당도 일반 저당하고 비교해서 근저당권자에게 뭐가 유리하냐. 그래서 왜 근저당권, 채권자들이 일반 저당을 안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피담보 채권이 들어가서 받는 금액이 많다. 그 다음에 1순위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손도 안 대고 뭐 코 푼다 뭐 비유가 뭐 좀 더럽긴 하네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요, 일반 저당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3천만 원을 빌려줬답니다. 그리고 얘가 담보를 하나 제공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이거 경매를 통해서, 요거 경매를 통해서 이거 우선 변제 받아가야 되는데, 빌려준 돈은 3천인데 담보물의 가액이 3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갖고 담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물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럼 제대로 그리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얘가 제공한 담보가 하나는 2천만 원짜리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담보 안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담보를 하나 더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보가 또 하나가 3천짜리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합해서 담보가 5천짜리인데 그래도 피담보 채권 빌려준 돈은 얼마입니까? 3천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여러 개가 들어왔다.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각각의 담보물의 저당권이 하나씩 각각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다. 피담보 채권은 하나인데 저당권이 여러 개가 성립했다. 여기 등기부 권리분석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소유자 갑이겠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후순위로 다른 사람 저당권 또 설정해주면 3, A가 또 저당권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등기부 이렇게 권리 분석해보면 1, 갑이 소유자, 2, 을이 저당권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도 저당권 갖게 되는 거고, 혹시 세 번째 B가 후순위 저당권자다. 그럼 네 번째 D가 또 뭐 C가 또 후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여기에 피담보 채권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빌려준 돈 3천이잖아요. 여기도 3천,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가 잡혀요? 3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하나인데 저당권은 여러 개가 성립됐다.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그럼 이 공동저당에서 관심 갖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저당에서 관심 갖는 건, 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매각해서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공동저당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려준 돈은 3천인데 담보물이 2개가 제공이 됐다. 이렇게 2개가 제공이 됐고, 요거 매각대금은 2천만 원이고 요거 매각대금은 3천만 원이 나왔다. 이거를 동시에 경매하든 하나씩 경매하든 경매를 해서 돈을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을 하면, 이거 매각해서 2천만 원 모아놓고 이거 매각해서 3천만 원 모아놓고, 그럼 합해서 얼마가 모아진 거죠? 5천만 원이 모아놓고 한꺼번에 배당하면 이걸 동시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배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배당 방법이 동시에 배당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하나 매각될 때마다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차 배당 또는 이시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동시배당을 원칙으로 해놓고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배당이에요. 뭐 내용 이렇게 볼 거 없이 이건 배당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왔다 그럼 배당 문제입니다. 100%. 그러면 동시에 배당할 때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가져가거나 여기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고 배당을 할 때는 이기 매각대금, 이거 매각대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요거 분담을 정하는 거죠. 그럼 전체 매각대금이 5천인데 그중에서 여기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2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3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3천만 원도 이렇게 분담해 나가는 거고 이렇게 분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중에서 5분의 2, 3천만 원 중에서 5분의 3 이렇게 분담해야 되죠.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5분의 3이면 1,800원 여기서,
그 다음에 3천만 원에서 5분의 2는 1200만 원은 여기서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만 놓고 가만히 보니까 2천만 원이 매각대금이었는데 1200만 원을 을에게 먼저 줬다. 3천만 원이 매각대금인데 1800만 원을 을에게 먼저 줬다. 그럼 여기 후순위자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냐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을에게 배당됐으니까요.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에서 1200 빼니까 800 받아갈 수 있고요. 여기는 B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B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200이겠죠. 그러면 C는 어떻게 할 거냐. C는 B가 혹시 800짜리다. 그럼 800 주고 나머지 400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C는 지웁시다. 골치 아프니까요. 그럼 B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에서 1800 먼저 줬으니까 1200까지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시에 배당했을 때예요. 그럼 순차적으로 배당을 할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물건이 매각될 때마다 돈을 안 모아놓고 그때 배당하는 걸 순차 배당 또는 이시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시 배당이다. 이럴 때는요. 매각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먼저 매각해 볼까요? 이거 먼저 매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을이 받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이제 A 후순위자가 있고 여기 B 후순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동시에 배당한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배당하면 여기서 1800 받아가고 1200 받아가면 여기가 받아갈 수 있었던 금액이 800 여기가 1200이었잖아요. 이렇게 받아갈 수 있었던 건데 이거 먼저 경매했다는 거야. 이거 먼저 경매했으면 여기 보니까 지금 을이 우선 변제 받아갈 금액이 3000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매각대금 3000 나왔다? 그럼 3000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3000 다 받아가요. 그럼 3000 다 받아가면 후순위자 뭐야 이거 여기서 다 받아가서 한 푼도 못 받았네요. 그러면 성질이 나는데 성질 내지 말라고요. 원래는 동시에 배당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요거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을은 얼마 받을 거 있어요? 3000 받을 거 있었는데 여기서 다 받아갔으니까 이건 하나도 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갖고 을의 지위를 대신하는 거야. 그럼 을은 원래 동시에 배당하면 여기서 1200 받아갈 수 있었던 걸 지금 여기서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이거 못 받죠? 못 받으면 이거 1200 여기 대신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차순위자가. 을은 이미 여기서 다 받아갔습니다. 여기서 받을 금액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원래 을이 받을 금액은 B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B가 받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여기서 받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그 배당의 순서만 다르지 후순위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 배당할 거냐 순차 배당할 거냐. 그럼 이거 먼저 한번 배당해 볼까요? 자, 저거 배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갑하고 을인데 여기다가 3천만 원 빌려주고 2천만 원짜리 물건하고 3천만 원짜리 물건을 공동으로 담보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자 갑이고 을이 여기서 얼마 받아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을이 여기서 1200 동시에 배당하면 1200 받아갈 수 있었고 여기서 을이 얼마 받아갈 수 있었죠? 1800 받아갈 수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먼저 한번 경매해 볼게요. 그럼 이거 경매하면 여기서 후순위자가 받아갈 수 있었던 금액은 그러면 A, B로 하면 동시에 배당했으면 여기서 800 받아갈 수 있었고 여기서 1200 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거 먼저 경매해서 다 받아간다. 그럼 여기서 2000 다 받아가는 겁니다. 얘가 2000 싹 다 받아가죠. 그럼 2000 싹 받아가면 후순위자 하나도 못 받았네. 그래도 성질 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을은 여기서 2000밖에 못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못 받은 거 있잖아요. 1000만 원 못 받은 거 여기 와서 받으면 되는 거죠. 1000만 원. 그럼 원래 배당할 수 있었던 금액이 800인데 1000만 원 받아갔으니까 여기서 못 받은 금액 여기에 포함시켜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배당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배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면 된다. 그리고 후순위자도 받을 금액 다 똑같이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담보물이 둘 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배당하든 순차 배당하든 배당 금액은 똑같다. 요거만 그냥 정확히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복잡한 건 뭐냐면 하나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요거만 남겨놓고 여기 때 요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순서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담보물이 제공이 됐는데 얘가 빌려준 돈이 얼마로 할까요? 1억 5천 계산하기 쉽게 1억 5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병이 담보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갑이 소유자라고 1. 갑이 소유자예요.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1. 병이 소유자다.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자가 빌려준 건 가백에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아닌 자가 담보를 제공했으면 얘는 물상보증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저당권, 그래, 두 번째 을 저당권이겠죠. 여기도 저당권, 두 번째 을 저당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물을 물상보증인이 제공했다. 그럼 여기도 1억 5천, 1억 5천 들어갈 겁니다. 똑같이 1억 5천, 여기도 1억 5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이론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채무는 누가 갚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채무는 채무자가 갚는 겁니다. 보증인하고 채무자가 있을 때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 또는 채무자가 변제 안 한 부분만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인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동시에 한번 배당해 보면요. 동시에 이제 매각대금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매각대금이 여기서 1억 원이 매각대금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2억 원의 매각대금이 나왔다. 이게 만약에 둘 다 갑소유 물건이면 여기서 1억 원 받아가고 여기서 5천만 원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계 금액이 3억이니까 3분의 2는 여기서 받아가고 3분의 1은 여기서 받아가야지 매각 금액을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달라지죠. 물상보증인은 보증계약 자체가 그거였어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만 내가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동시에 배당한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을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여기서 을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부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아가는 거고요. 여기서 못 받은 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동시에 배당을 해도. 이쪽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럼 혹시 여기 후순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후순위자 A가 있고 후순위자 B가 있는데 후순위자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얘는 처음부터 동시에 배당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얘는 1,500, 여기서 5천 빼고 나면은 나머지 여기 2억짜리니까 1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를 하든 동시에 배당을 하든 마찬가지야. 여기서 동시에 배당을 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배당 금액은 같은데 왜냐하면 동시에 배당을 해도 매각 금액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변제 충당하지 못한 부족분에 한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변제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제 충당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경매됐을 때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요거까지 내면은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원래 이제 이거 먼저 경매했을 때도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이 돈 다 갚았으면 채무자한테 가서 구상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상권 행사하는 것보다는 을이 가지고 있던 요 지위를 대신 가져가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후순위자는 얘 물상보증인 돈 빌려준 사람 아닙니까? 채무자에게 돈 빌려준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소유권 대신 취득한 이 권리 다시 가서 대위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변제자 대위, 이걸 물상 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는 지랄 2번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골치 아픈 거 하지 마시고 빼버리시고 이렇게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동시에 경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목적물, 채무자 소유 담보물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그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 충당한다라고 하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고 실제로는 여기 있는 내용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고 책에 이제 몇 개 이론적인 거 나올 만한 거. 그다음에 요거하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 또 하나. 여기는 90%가 계산 문제니까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거예요. 담보물이 3개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1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1.5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자기 소유 담보물을 3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제공했을 때 이거 매각대금이 이건 이제 갑소유예요. 9천짜리고 여기 6천짜리고 요게 3천짜리다. 이렇게 해서 담보가 제공이 됐다. 그리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배당한다. 그러면 전자계산기 공학용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 배당밖에 없어요. 담보물 3개 나오면 훨씬 더 쉬워요. 이거를 동시에 배당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배당하면 매각대금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매각대금 합계액이 얼마냐? 1억 8천이죠. 1억 8천 중에서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분담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분담하니까
7,500만 원. 요거의 2분의 1이잖아요. 요거 3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요거 6분의 1이니까 2,500 이렇게 분담하면 되는 거죠. 그럼 후순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냐? 이게 이제 전부 다 을이라고 한다면 후순위자 A, B, C는 여기서 뺀 금액 1,500 받아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뺀 금액 1,000 받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뺀 금액 얼마입니까? 5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주로 여기서 물어봐요. 이거 가지고.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5천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 받고 남은 거 여기서 남은 거 1,000만 원 받아갈 수 있다. 여기 이제 계산 문제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동담보는 이게 전부 다다. 공동저당이요. 그래서 공동저당은 우리 이제 책으로 한번 가시면요. 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법률 강의는 복수의 부동산 후에 세 개니까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 공동저당도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빌려준 돈이 1억 5천인데 아니 여기 보니까 9천만 원짜리에다가 1억 5천짜리 등기가 된다. 여기도 지금 등기되는 거 보면요. 등기부에 요거 등기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1억 5천 돼 있다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 9천밖에 안 되는데 1억 5천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이거 9천이야 9천. 그럼 이상하잖아요. 요건 또 3천인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소유자가 갑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인데 피담보 채권 1억 5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1.5억으로. 아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 3천만 원짜리에다가 누가 1억 5천짜리 담보를 제공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사기같이 느껴지니까 밑에다가 써야 돼. 사기가 아니다. 뭐라고요? 여기에는 요것도 같이 담보로 들어가 있다. 여기는 이것도 같이 담보로 들어가 있다. 여기는요, 요거 두 개가 같이 담보로 들어가 있다. 이걸 공동저당의 취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등기해 주는데 이게 담보물이 3개, 4개까지는 그래도 쓸만한데 담보물이 5개가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각각 한 번씩 쓰면 5개면 5군데다 다 5번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5번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보물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공동담보 설정에는 당사자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각 저당권 등기에는 다른 부동산과 함께 한 개의 채권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 이걸 공동담보의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는 439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한다. 그러니까 그냥 공동담보 목록을 갖다 붙이는 거야. 만약에 이게 담보물이 5개 이상이다. 그럼 밑에다가 3개면 요거 네모도 세모도 이 밑에다가 네모도 세모도 공동담보다. 여기는 동그라미도 세모도 공동담보다. 여기는 동그라미도 네모도 공동담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5개 이상이면 딱 이렇게 씁니다. 공동담보 목록 있음. 여기도 공동담보 목록 있음. 공동담보 목록 있음. 쭉 써놓는 거죠. 그럼 공동담보 목록이 있음. 그럼 그때는 등기부 띄면서 공동담보 목록도 같이 발부해 주세요 라고 해야 첨부해서 발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공동저당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내용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 동시배당 그 다음에 이시배당 이렇게 나오죠. 이시배당은 순차배당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A에 동시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부를 이렇게 우리 동시배당할 때 목적물 전부를 동시에 경매해서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건 동시에 경매를 하든 순차적으로 경매를 하든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건 꼭 동시에 하는 게 아니야. 순차적으로 경매를 해도 그 매각 대금을 전부 모아서 배당하면 동시배당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했죠. 예, 아까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시배당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순차배당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씩 배당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럼 순차배당의 경우에는 각각
경매할 때마다 배당하면 되는 거겠죠. 경매할 때마다 배당하면 된다. 그래서 순차 배당이다. 그래서 공동담보 목적물 중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동시배당, 이시배당까지 봤고요. 선순위 저당권자 뭐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441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441페이지. 441페이지 그럼 위에 있는 이제 표고요. 441페이지 문제가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을 취득했고 병은 X토지에 2억 4천만 원, 2번 정은 Y 건물에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X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토지의 경매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될 때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데요. 자, 그거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계산했던 문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거의 아까 앞에서 봤듯이 담보물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 작성한다. 이거 이외에 이론적으로 나올 거는 거의 이런 계산 문제인 거예요. 이 계산 문제면 그럼 여기 뭐 뒤에 나온 거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문제는 웬만하면 넘어가는 게 우리 기출문제를 보고 또 예상 문제, 이제 문제풀이 또 할 거니까 그걸로 풀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이론을 정립해서 빨리빨리 정립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채무자고 갑이 빌려준 돈이 3억 원이라는 얘기죠. 3억 원을 빌려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이 2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 X 건물, Y 건물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X고 이거 Y다. 이거 들어가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부동산의 등기부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갑이 소유자다. 여기도 부동산의 등기부 분석해 보면 1번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저 공동저당권인데 그러면 2번, 1번이니까 두 번째 이제 을이 오겠죠. 여기도 두 번째가 을이 올 겁니다. 얼마요?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인데 각각 3억 원씩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3억 원의 피담보 채권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들어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 그래서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병이 또 저당권인데 이건 2억 4천만 원 들어와 있다 그러고요. 여기도 세 번째 정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정은 Y 건물에 피담보 채권 1억 6천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이 또 저당권인데 여기는 1.6억이래죠. 요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X 건물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토지의 경매대가 4억 원. 이게 얼마가 나왔답니까? 4억 원이 나왔고 Y 건물의 경매대가는 2억 원이 나왔답니다. 그럼 합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 6분의 4는 여기, 6분의 2는 여기잖아요. 그럼 6분의 4는 3분의 2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6분의 2는 3분의 1이겠네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3분의 1이면 3개 중에 하나니까 2억 원 여기서 배당돼야 되겠네요. 3억 원에 6분의 2 이렇게 배당돼야 되니까 을한테 배당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2억 원이 배당되겠네. 그러면 여기는요. 3분의 1이니까 여기 을한테 배당되는 금액은 1억 원이겠죠. 을이 받아야 될 돈은 3억 원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1억 받고 여기서 2억 받으면 여기 4억 원에서 2억 받으면 2억 남네. 2억. 근데 2억 4천이니까 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기 매각대금 잔액인 2억만 받는 거고 그러면 4천만 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4천만 원은 못 받는 얘기고요. 여기는 1억이잖아. 1억. 그럼 2억짜리인데 1억 원 받아갔으니까 남은 금액 얼마야? 1억 원이죠. 1억 원이니까 얘한테 배당되는 금액은 1억 원. 남은 금액만 배당되고 그럼 여기는 6천만 원은 못 받았네요. 자, 이때 물어보는 문제가 뭡니까? 정의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러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6천만 원. 정의 받는 금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못 받은 금액이 6천만 원이고 정의 받는 금액은 1억 원이죠. 1억 원. 못 받은 금액이 6천이에요. 그래서 1억 원 배당받는다. 답 4번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공동저당은 이렇게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아까 3개짜리가 훨씬 더 쉬워요.
가장 어렵게 나오면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못 받은 부분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변제 충당하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들은요, 남은 금액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물건은 다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채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